안녕하세요. 2026년 1월 7일. 오늘 보내주신 한국 금융시장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흥미로운 점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분석하면서 느꼈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속이 많이 다른 그런 시장이었죠. 맞아요. 그 헤드라인만 보면 온통 장밋빛이고 막 추포를 터뜨리는 분위기인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쪽은 뜨겁고 다른 한쪽은 차가운 그야말로 거대한 양극화, 오늘 시장에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현상을 주식과 부동산, 이 두 시장의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4,600선을 뚫었다는 소식.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정말 기록적인 날이었습니다. 결국 종가도 4,551.06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이게 4거래일 연속. 4일 연속 최고치 경신. 숫자만 보면 우리 시장 전체가 아주 뜨거운 용광로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이겁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뜨거운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이게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 열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불꽃놀이를 했는데 그 불꽃놀이의 주인공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소수요. 네,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상승은 거의 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아, 외국인이요? 네, 그리고 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몇몇 초대형주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다 같이 가자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몇몇 거인들이 지수 전체를 어깨에 메고 끌어올리는 그런 형국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했거든요. 1조 원이요? 와,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대부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표주로 흘러들어갔어요. 반도체로만 완전히 쏠렸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이 좋다고 생각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정교한 전략이 숨어 있죠. 정교한 전략이요? 그게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주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나죠. 그런데 미국의 관련 주식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아, 너무 비싸다. 그렇죠.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들은 그 AI 붐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들은 한국을 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한국 주소를 가진 글로벌 기술주를 사고 있는 겁니다. 리스크는 낮추면서 AI 열풍에 올라탈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죠. 와, 한국 주소를 가진 글로벌 기술주라는 표현이 정말 확 와닿네요. 네. 그럼 현대차 주가가 크게 오른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CES 2026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단중히 CES에서 신차가 나오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시장은 현대차가 이번 CES에서 발표할 차세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즉 SDV 아키텍처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아, SDV? 네. 이건 현대차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 스스로 움직이는 거대한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런 테크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선언과도 같거든요. 그렇군요. 투자자들은 바로 그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돈이 몰리는 곳은 확실한 글로벌 성장 스토리가 있는 곳들. 딱 여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파티에서 소외된 쪽을 보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자료에 나온 하락 종목 리스트를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플랫폼 기업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들은 왜 이 흐름에 함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오늘 시장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물론 훌륭한 기업들이죠. 하지만 현재 시장의 주역인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네. 성장의 축이 아무래도 내수 시장에 더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돈은 글로벌이라는 키워드에만 반응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4,600을 넘었다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잖아요. 네, 맞아요. 윗꼬리도 좀 달았죠. 이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는 뜻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요? 그건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늘처럼 기록적인 날 누군가 주식을 산다는 건 반대로 누군가는 그 가격에 팔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이익을 확정하기 위해 주식을 파는 걸 차익 실현이라고 합니다. 아, 마치 한창 뜨거운 파티가 열리고 있을 때 먼저 와서 즐길 만큼 즐긴 사람들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과 비슷하죠. 그렇군요. 새로운 돈이 맹렬하게 들어오는 동시에 기존의 돈은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는 신호네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시장이라는 게 여러 사람의 생각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전쟁터 같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주식시장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지수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보니 내용물은 몇몇 글로벌 대형주만 들어있는 편중된 선물 세트?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강물이 특정 물길로만 세차게 흐르면서 주변의 다른 땅은 오히려 말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돈이 몇몇 승자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이 주식시장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주식시장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자산, 부동산 시장의 데이터에서도 혹시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돈이 서울의 특정 지역으로만 몰린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시장을 식히기 위한 여러 조치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규제가 많았죠.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 압력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자료의 핵심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몇 년째 듣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 규제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현상 뒤에 숨어 있는 더 복잡한 역학관계를 봐야 합니다. 더 복잡한 관계요? 네. 정부의 규제들이 분명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오히려 장기적인 공급에는 부정적인 신호를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정부가 계속해서 시장을 규제하고 가격을 누르려는 신호를 보내면 앞으로 몇 년 뒤를 내다보고 대규모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집니다. 아, 사업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어제 수요를 잡기 위한 정책이 역설적으로 오늘의 공급 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문제를 해결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역시 주식 시장처럼 돈이 특정 지역으로만 몰리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본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몰리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이군요. 네, 바로 서울. 그중에서도 핵심 입지 아파트인 거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은 오히려 거래가 끊기거나 가격이 정체되는 반면 서울 핵심지로의 자금 집중은 더욱 심화되는 그런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2026년 1월 7일 한국의 자산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쏠림 또는 집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한국 주소를 가진 글로벌 기술주라는 특정 테마에 집중되면서 지수 착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중소형주나 내수 관련주들은 철저히 소외되었고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공급 부족 우려와 규제의 역설 속에서 자금은 서울 핵심지라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만 몰려들고 있습니다. 결국 두 시장 모두 떠오르는 파도가 모든 배를 들어 올리는 그런 전면적인 강세장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가장 크고 튼튼한 몇 척의 배만 선택적으로 끌어올리는 매우 편중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숫자 너머에 숨겨진 시장의 진짜 속살을 본 것 같아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헤드라인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오늘 우리는 자본이 가장 뜨겁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모두가 빛나는 곳만 바라볼 때 이렇게 자본이 빠져나가고 소외되고 있는 영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곳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위험이 조용히 싹트고 있거나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새로운 기회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